멀쩡히 말을 잘하는데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게 우리 의사소통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말 갖고 먹고 사는 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요즘 젊은 교수님들은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강의를 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한다는 입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알아들어라 뭐 이런 식의 강의를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저처럼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어쩌면은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를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설교를 해서 준비를 해서 일방적으로 쏟아 내놓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잘 듣고 싶고 잘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잘 안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소개하고 전달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의를 제가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파워를 갖고 있어요. 저는 쏟아놓고 학생은 듣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힘이 주어집니다. 파워가 저한테 생겨요. 대화에서 대화의 양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파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도 뭐 3명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대화가 똑같이 30몇 프로씩 나눠 갖지는 않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상담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와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 왜 상담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요. 잘 듣기 때문에 저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적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담자가. 그런 분들의 특성은 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비스를 하고 케어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지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는 인지적인 역량은 좀 부족해요. 제가 이제 학교의 심리학과에 있었고 또 저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 있었는데 대구대학교가 대구에서는 뭐 경북대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계명대도 있고 해서 종합대학이 한 6개 정도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데 학교에 아주 어렴풋한 순위가 있어요. 경북대학교 거기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이제 경북대학교 가고 대구대학은 중간 정도 되는 서울에도 올라갈 수 없고 경북대학이나 영남대에도 가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뭐 계명대가 더 좋냐 뭐 대구대가 좋냐 대가대가 좋냐고 맨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들도 수업을 여러 개 들으셔야만 되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되려면
잘 듣고 잘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에 대한 다양한 뭐 뇌의 기능에서부터 뭐 요즘에는 뇌과학도 많이 있고 뭐 학습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인지라든지 뭐 임상 그다음에 심리 검사에서 아주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지식을 잘 통합할 수 있어야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상담자는 인지적인 역량이 좀 있어야만 됩니다. 그저 심성이 착해서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를 잘하고 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고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되려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되어야만 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저같이 주로 이제 가르치고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분들은 지식은 많이 있는데 또 상대방의 아주 그 세밀한 마음을 읽는 데에는 조금 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 전달해야 된다라는 역할이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뭔가 주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받는다기보다는 주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잘 듣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 상담자 훈련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슈퍼비전 받을 때 정말 공감 못한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혼나고 그랬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학기에 사용하게 될 상담 연습 교본이라는 책을 중간 이후에 사용을 할 텐데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이 쓴 이유가 또 공감을 못한다고 선생님들한테 너무 맨날 지적을 받으니까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강의를 하고 누구한테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소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글쎄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 저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 해야 될 역할이 전달해야 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을 개별적인 접촉이 아니라 예배와 설교라는 걸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설교 중심으로 위에 내려보내는 것에 중심으로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서 듣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 학기에 중간에 한번 제가 이제 조별 세 분씩 이렇게 짝지어서 얘기하시라고 이제 할 때 어떤 그룹에도 여러 그룹에도 개별적으로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열심히 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잘 듣는 연습, 잘 듣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듣기만 하겠어요 하고 힘을 다 빼야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힘 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제 소통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서양 사회보다는 더 이런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개별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얽혀 들어가는 거가 많지는 않아요. 각자 사는 거죠. 너무 그래서 뭐 사랑도 없고 뭐 정도 없고 뭐 이런데 정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서로 맺게 끈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수직 사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도 평등하게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19세기에 태어나신 분 있고 20세기에 태어났어도 굉장히 천차만별인 거예요. 태어나신 그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나 60이 넘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란 거거든요. 그분들은 말은 19세기지만 거의 18세기의 문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 부모님 밑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18세기의 수직적인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19세기, 뭐 20세기, 21세기, 뭐 지금 21세기인가요? 이렇게 19세기, 20세기, 21세기 그렇게 정말 저한테는 100년, 우리나라 100년 정도의 문화가 아직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2023년에 살고는 있지만 근데 그 문화가 금방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수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막 변화하는 속에서 더욱더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의사소통은 대화 기술하고는 말을 잘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의식 못해요. 근데 내 자식한테도 꼴 보기 싫은 말투가 그거 제 말투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알았지? 엄마 이런 걸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 알았지? 그런 말을 우리 아이가 아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뭘 엄마한테 알았지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제가 쓰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오늘 이것까지 해놔라 알았지 하고 확인하는 거. 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의 좋은 점을 따르고 싶으셨던 분도 많으셨겠지만 나는 우리 엄마 같지 않게 살아야지 혹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잘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죄송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있고 특별히 말투는 말하는 형식 말투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너무 괴롭고 막 그럴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막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의 의사소통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식되지 않은 채 우리가 학습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자들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게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이제 의사소통은 도대체 내가 어떤
식의 말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본 강의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이해를 하긴 하지만 자신의 의사소통의 특성을 확인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경청이라든지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연습을 한다라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상담자로서의 의사소통 역량을 이제 증가시키긴 하지만 의사소통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통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 면접의 기술을 연습한다가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수업이 정말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우선은 줌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비디오를 켜놓고 있으시긴 하지만 그 표정이 다 보이고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여러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다가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여기서는 지금 막히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피드백이 오잖아요. 뭐 성도들이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아도 쭉 어떤 때는 많이 졸고 어떤 때는 막 눈이 반짝이는데 어떤 사람은 뭐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있는데 눈 뜨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천천히 해야 되겠다,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고 막 그런데 이 줌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난 학기에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의 줌 강의를 했었는데 저는 주로 대학원 강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학부의 학생들을 이렇게 막 100명 놓고 막 그렇게 한 거는 한 강좌 정도이고 나머지는 주로 대학원 학생들 데리고 해서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학기에 참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점 피드백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강의 조절하기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 때는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쭉 커서로 해가 이렇게 쭉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계속 이제 의견을 좀 들으면서 한 분 하면 성함이 다 몇 기에 누구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 의견을 좀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지난 학기에서부터 배운 게 그겁니다. 이번 학기는 수시로 여쭤보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고 하니까 여기서는 뭐 신앙과 관련된 것은 하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적 지식과 여태까지 가르쳤던 거 그냥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실 의사소통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하고의 소통을 잘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아마 목사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목회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하나님하고의 질서와 하나님하고의 질서가 안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문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죠, 저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결국 이 의사소통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하고 사람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게 저한테서는 궁극적인 사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갖고 서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참 저한테서 너무너무 딜레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지난 학기에는 못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궁극적인 상담이라든지 의사소통의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 혹은 내 동료라든지, 뭐 저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것에 이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들은 의사소통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지 이런 것도 사실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이제 모르고 있었었는데,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개강 이제 새로운 학기가 방학 동안이 뭐 다 겨울 방학 동안 있었고 새로운 학기가 막 시작이 되어서 개강 예배, 모든 교육에 그게 뭐 성경 교육, 성경 훈련이든지 뭐 교리 훈련이든지 뭐 제자 훈련이든지 하여간 모든 훈련 시작할 때 이제 교육이 있었었는데, 그 교육 오셨던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동물도 흙으로 다 만들었는데,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차이가 뭔 줄 아느냐.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책을 읽었는데도 그거를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더라니까요. 근데 똑같은 흙인데도 사람은 더스트 오브 얼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라운드, 그냥 동물은 그냥 그라운드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더스트 오브 그라운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존재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새삼스럽게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고, 또 실제로 흙으로 다 만들었지만 그분 강사 목사님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너무 잘하시죠? 동물은 그냥 꾹꾹꾹꾹 만들어서 너 살아라 이렇게 했다면, 사람한테는 이제 생기를 넣었다,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겠지만, 근데 그 생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하는 거잖아요. 호흡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하고의 호흡을 맞추는 게, 우리가 팀이 되면 호흡을 맞추다 뭐 이런 생각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통이라는 게 하나님하고의 호흡을 맞추는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궁극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 훈련을 목사님들한테도 하지만 일반 성도들한테도 하고, 교회 뭐 이렇게 구역장님들 모아놓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워크샵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의사소통은 소통이 되어야지 더 이제 숨을 쉴 수 있고 숨이 확 몰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사는 삶은 어때요?
소통이 안 되는 우리 사회이잖아요. 그냥 서로 호흡이 잘 안 되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공기가 나빠서 숨쉬기도 불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뭐 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즘에 제가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는 블루오션이 있다. 상담 이제 문제에서 인간의 문제에서 블루오션이 있는데 세 가지 블루오션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아주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우울증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은 뭐 정서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잘 못하고 뭐 죽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의 증상이긴 한데 그 우울한 증상이 왜 나오냐 하면 자기 속 깊이 있는 말을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우선 시키면 잘 말 못해요. 너무 이렇게 짓이겨져 밑에 이렇게 쫙 있기 때문에 끄집어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오랫동안 자기 얘기를 어디에서든지 좀 후련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누구도 정말 이해를 하면서 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결국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시키면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밑에 굉장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막 터져 나올 것만 같아. 자기가 뭔가 말을 했다가는 그게 막 터질 것 같아서 함부로 말도 못해요.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 분노가 밑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거를 직시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 밑으로 다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다루는 것이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저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상담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문제의 전문가이신가요?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제너럴리스트예요. 특별히 저는 청소년입니다. 저는 부부 상담입니다. 저는 뭐 노인 상담입니다. 아동 상담입니다. 이렇게 발달적으로 나누는 스페셜이 저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청소년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긴 했지만 그것도 한 40 정도까지는 청소년 상담했는데 40 넘어가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걔네들을. 그래서 제가 40살, 45 그때 이후부터는 전공을 받고 이렇게 걔네들 안 보고 이제 그 부모들 또 그 부모들도 지나가니까는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 60, 50 넘어가니까 노인 상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연령에 맞추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블루 오션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중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독. 벌써 뭐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과 관련되어서도 국가기관이 따로 되어 있고 또 아주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하는 것처럼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중독 공부도 많이 이제 해야 된다. 뭐 도박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관계 중독
또 성중독 이런 호소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호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많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재난과 같은, 옛날에는 뭐 재난 당해도 워낙 그 재난 당한 분들이 힘을 못 갖고 인권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지만, 요즘처럼 재난이 엄청난 재난이라든지 인권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전에보다 훨씬 재난, 위기, 위기 속에는 뭐 자살도 있고 또 장애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것처럼, 위기와 재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주제로 다가오고 있어서, 뭐 제가 제자들한테는 저처럼 이렇게 제네럴리스트가 되면 안 되고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우울이면 우울, 중독이면 중독, 위기면 위기, 이렇게 그 영역이 특화되어야만 너네들은 살 수 있다. 나는 이제 뭐 그렇게 스페셜리스트 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니네들은 특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영역, 특별히 우울, 그 다음에 중독, 이런 거는 정말 잘 오래된 문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문제이지만 그거는 결과이지 원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는 제가 상담 연수 교본,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거 2014년은 최근에 나온 한일에서 2014년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게 91년, 거의 30년 이상 된 책이에요. 오래됐어요. 1991년에 제가 썼어요. 저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교수님들이 저한테 아유 금 선생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거야, 막 맨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그러면은 공감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뭐 제가 이거 어떻게 왜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여쭤보면은 그냥 대피듯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격에서도 S가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손에 딱 쥐어주고 그림이 딱 나와줘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그냥 이렇게 그냥 컷에 지갑해갖고 통찰로 알아듣는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저는 이렇게 탁탁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만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너무 맨날 혼나기는 하고 정답은 모르겠고, 전 정답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책 저 책 막 뒤적이면서 저를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래서 이 책은 의사소통의 처음, 상담자가 초기에 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 의사소통에 대한 초기 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용할 것이고 7주 이후에서부터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련한 PPT를 이제 올려드릴 것이고,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우리는 13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강의 오리엔테이션하고 전반적인 이렇게 오늘 의사소통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음 주에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 이해하는 거, 어떤 특성이 뭐냐, 의사소통을 왜 훈련해야만 되느냐, 평생 동안 말을 해왔는데 왜 그 말이 잘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얘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의사소통의 특성을 좀 알아보는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 네 번째 주에 있는 자신의 의사소통 특성 이해는 새롭게 제가 집어넣었어요. 지난 학기하고는 다르게 하나 더 추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3주째에 있는 자신의 의사소통 특성 이해는 이 책에서 있는 자기 특성 이해하는 것을 연습을 할 것이고, 네 번째 주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 전에 강의 가족 상담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가족 상담. 네. 예. 가족 상담에서 세티어의 이론에는 의사소통 특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주와 6주에는 그 말, 우리가 바깥으로 내뱉는 말 밑에는 우리 마음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도 입을 말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에,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 자체는 훈련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의사소통 훈련은 말 훈련이 아니라 마음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이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말도 그 가치관에 따라 그 동기에 따라 그 정서에 따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 성격이 어떻구나, 그 사람 지금 화가 났구나, 우울하구나, 뭐 섭섭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주와 6주는 말이나 그 태도 밑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5주고요. 6주 때는 정서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감정을 잘 표현할까요? 미국 사람이 감정을 잘 표현할까요?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이, 미국 사람이 잘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저는 살았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감정 정말 안 표현해요. 미국 사람들은 How are you? 그러면은 Fine, thank you, Great, Wonderful,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를 마음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분들은 뭔가 하여간 되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저 정도, 여러분 목사님 정도 하시면은 금방 아시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로 꼭 해야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질질질질 흘려요.
꼭 진찰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사실은 표현은 본인이 표현한다라는 걸 의식 못해서 그렇지 계속 자기를 질질질질 흘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서 표현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화났어, 나 섭섭해, 나 억울해, 나 지금 슬퍼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눈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표현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상담자들은 그 사람한테 말을 시키기보다는 가르치면 되는, 관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떤 정서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 정서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에서부터 상담의 이제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이제 공감적 이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감적 이해를 이제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금 기초적인 공감적 이해, 8주째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감적 이해 연습을 좀 하고, 그러니까 7주 때는 도대체 공감적 이해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8주에서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9주째에 상담 전체 과정에 대한 파트를 하나 더 넣습니다. 상담이 공감적 이해는 상담의 초기에 많이 사용하는 상담 방법인데 상담 전체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히려 이제 9주째 중간에 집어넣고 10주, 11주는 초기 과정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 12주, 13주는 중기 이후에 사용하는 기법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 13주로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저는 작년에 이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의 교수로 있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고요. 지금 저는 광교 제 사무실 하나를 오픈을 해서 금명자 상담심리연구소라고 해서 수원 광교에 사무실 하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곳도 바로 거기이고요. 또 주로 이제 상담보다는 슈퍼비전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오던 것들이 이제 상담자를 훈련시키는 게 저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상담과 관련해서 커다랗게는 민간 자격증이 있고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중독심리사 1급 이렇게 3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에 정신건강 상담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갖고 있는 게 잘 관리가 안 되는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자격으로서의 어떤 자격 관리하시는 곳을 믿을 수가 없다 싶어서 그냥 넣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이 2,850개가 있다라고 저희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상담사 그런 게 거의 3,00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에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2001년에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2003년에서부터 청소년 상담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정을 하고 시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이 자격증은 실제 실습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주고 연수를 100시간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연수 100시간이 어떤 건 이론도 많고 실습은 그렇게 적은 편이어서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1급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제가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 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상담심리사는 제가 상담심리학회 이사장이라 그랬는데, 상담심리사는 2급과 1급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만 되는 자격증, 그래야만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자격증입니다. 중독심리사는 이게 끝에가 심리사자가 있잖아요. 상담사가 아니죠. 그래서 심리학회에서 주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배경을 이제 가지고 중독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실제로 사례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과 이제 그런 수련 과정이 있을 때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격증 분포가 그렇게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제 자격증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하려고 하는 강의의 내용하고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교수님, 보통 수업 시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7시에서부터 9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 따려면은 슈퍼비전을 10사례를 해야 되고, 2년 동안에 실습 상담실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200사례 이상을 하고, 그 중에 10개 사례를 슈퍼비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집단 상담하고 심리검사, 집단 상담도 실시하고, 또 집단 심리검사를 실시를 100건 이상 하고 10건의 슈퍼비전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에는 상담심리사 1급을 따려면은 돈 1억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상담심리학회 이사장한테 해서 그렇게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을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특별히 임상심리는 어느 병원에 가서 2년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상담심리는 어느 근무 자체를 붙박이로 있지 않더라도 사례를 100사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첩에다가 누적을 시켜놓고 있으면 사례 수로 그런 경력을 얘기를 하고 기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사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지요. 네네. 그런데 그때에 주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돼요. 슈퍼바이저가 예. 자기의 그런 100사례를 이 사람이 열심히 잘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을 타당하게 얘기를 해줄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고 그 슈퍼바이저는 저희 그 학회의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 그러면 모두 되어 학회에서 있어요. 학회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슈퍼바이저로 인해서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상담심리학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기독 상담학회 뭐 이런 게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제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제도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이미 그런 자격을 받으신 분이 슈퍼비전도 해주고 지도 감독을 해주는 거죠.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게 지도 감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명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계신 네. 목사님이시죠? 왜 지금 여기가 지금 새벽 3시 35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니까 7시서부터 9시까지 하라고 예상해서 했을 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아우, 최 목사님은 어떡하는 거지? 막 그때 우리 3시부터 할 때. 데이타임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그래도 저녁 저요? 시간에는 예. 저요? 아니, 네. 저는 전혀 저의 문제가 저는 저녁 시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평생 동안에 저녁 시간 강의는 안 해봤어요. 우리 저기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직업을 가진 학생도 야, 너 저기 휴가 내고 와서 해. 나 밤 시간 못 채. 그래갖고 밤에 수업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 예상에서 뭐 예맘이든지 뭐 글로벌 이상이든지 이런 거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 시간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 최 목사님 뭐 제 강의는 뭐 들으셨으니까 안 드시겠지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또 들어야죠. 의사소통 지난번 마지막에 의사소통 마지막 시간을 그걸로 해서 종강을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생기겠죠. 네. 어떻게 해요? 네. 그때도 5시에 끝날 때가 11시 50분 막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막 네, 너무 그때는 힘들어하셨어요. 뭐 잘 버텼는데 전혀 문제 없이 이게 이제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아주 애매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면은 뭐 제가 한 3시 반에는 일어나니까 평상시에 근데 이거 2시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유. 글로벌 예상 있지 않나요? 글로벌 예상 미주 지역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글로벌 네, 예상 하여간 강사가 틀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또 어떻게 김성준 목사님도 지난 학기 들으셨죠? 아, 13기 김성준 목사님 들으셨어요? 저는 이번에 신입생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왜 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는 분은 안 갖고 뵀었던 분 같은가요? 오, 오케이. 예. 처음 들으시는 분이 꽤 많으시네요, 그래도.
아까 우리 최 목사님처럼 13기는 오늘 다 처음 들으시네요. 12기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10기에도 동의한- 이번 처음이에요. 10기, 어떤 기고? 10기. 10기. 예. 12기만 겹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보니까는 12기에 박미양 목사님 계시네요. 또 열어주세요. 소리 들리세요? 예,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상담에서 블루오션 얘기하시면서 우울하고 중독하고 그다음에 위기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우울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을 하면 완료가 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치료가 보통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완료가 되는지 여부하고요. 또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왜 급성처럼 왔다가 맞춰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는 거를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은 일종의 증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우울하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냥 뭐 죽고 싶다라는 생각, 인지적으로 그런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굉장히 인지적으로 좁아요. 다양하게 보지를 못해요. 약간 눈만 옆으로 돌려도 이 사람한테 희망이 생기고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우울증의 특성이 그 인지적인 스팬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정서적으로는 우울하고 뭐 이런 마음이 울적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행동도 되게 무기력하고 움직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별로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밥 먹을 의미도 밥맛도 없고 잠을 잘 못 자요. 신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울하신 분들은 우선은 오랫동안 체력을 고갈시켜 오신 분들이에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세요? 나이가 들으니까 저도 우울해지는 걸 자주 저는 굉장히 성격이 밝은 편인데도 우울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귀찮고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그게 우울 증상이라는 거예요. 막 죽겠다, 뭐 죽고 싶다, 뭐 우울하다, 그것만 우울이 아니라 멀쩡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자신이 없어지고 잘 해도 잘 안 될 것만 같고 이런 상태가 우울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을 소진시켜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우울을 자주 느끼는 거는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몸은 막 떨어져 있는데 하는 일은 거의 옛날하고 다를 게 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고 금방 힘들어지니까 금방 축 처져요. 그러니까 축 처지면은 귀찮다, 뭐 그냥 다 핑계치고 싶어, 이런 우울할 때 느끼는 정서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두렵죠? 무엇보다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이제 우울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자기 얘기를 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소용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를 않아서 자기가 더 이상 자기이지 않은 경험을 오랫동안 해왔을 때 우리가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자기를 소진시켜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진이라고 하는, 우리 번아웃 되었다라고 하는 건, 목사님들도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슬럼프에 빠지고 번아웃이 되는 그런 걸 느끼실 텐데, 그때 경험하는 게 우울이거든요. 귀찮고 뭐 패션 즐겁고 재미난 게 없어요. 그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소진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울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체력에 소진이 되어 있고,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자기가 없고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체력은 떨어지고 자기는 없을 때 그런 현상이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밑에 소통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 밑에 속에서 이렇게 막 알고 했는데 막 원하긴 했는데 그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못해서 자꾸만 밑으로 가둬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시켜주고 상담자랑 소통을 하는 거죠. 상담자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면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뭐 얘기해 보시오. 나는 무엇이든지 자기 얘기를, 당신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도와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이 수수숙 얘기 못 하거든요. 저를 뭘 믿고 하겠습니까? 계속 저를 두들기거든요.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저렇게도 건드려보고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하고의 그런 스트러글이 계속 일어나요. 저를 간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거치면서, 저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않고 신뢰하고 또 거기에 실력까지 있다. 그러면 조금씩 내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상담자한테도 정말 중요한 거는 투명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그 사람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신뢰는 실력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분한테서 이제 그 정말 진정 어리게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오랫동안, 내담자는 나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한테 오랫동안 이렇게 조종을 다녀왔을 수도 있거든요. 더더욱 전문가라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더더욱 못 믿거든요. 자기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뒤에서 너는 힘이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죠. 교수님,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왕쾌라는 얘기를 뭐 감히 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거기서부터 그 자기 갇혀져 있었던 데서 빠져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을 다시 스스로 해갈 수 있는 데까지 안내를 할 수는 있죠. 거기까지 가야 되죠. 시간이 걸리겠죠. 많은 분들이 단방문, 감기 걸렸을 때 이 약 먹고 며칠간 쉬세요, 이렇게 갖고서 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공황장애하고 우울증하고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공황장애는 불안이 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네. 우울은 디프레션이 베이스죠. 베이스가 서로 달라요. 우리가 자살하고 자해하고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베이스가 다릅니다. 자살은 우울이지만 자해는 텐션, 불안이에요. 네, 분노, 불안이에요. 서로 그 베이스의 정서가 달라요. 뭐 불안과 분노가 뭐 같이 거의 있죠. 아까도 제가 우울하신 분들 밑에는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음은 텐션,
긴장 불안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공황장애를 호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면 긴장을 유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아하는 표정 피드백을 못 받을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 장애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텐션, 긴장입니다. 서로 베이스가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에서 분노가 밑에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폭력도 같이 병행해서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제가 여기에 저희 업적을 쓰지를 않았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제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위센터 중고등학교에 위센터, 위클래스, 위스쿨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교에 상담실은 없습니다. 이제는 위클래스가 있어요. 위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아이들의 폭력 때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폭력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폭력 때문에 성폭력, 폭력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얘네들 밑에 우울이 있는 거예요. 우울이 밑에 깔려있고 겉으로 폭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폭력하고 우울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교도교사가 뭐 하는 상담으로는 절대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라서 치료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위센터 안에 임상심리사랑 전문상담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평가를 철저하게 심리검사를 해라. 폭력하는 아이들 밑에는 디프레션이 깔려있다. 나왔는데 사실은 폭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과 이런 충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밑에는 굉장히 오래된 우울과 분노가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아주 궁금하시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들으시는 강의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뭐 기회가 있을 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질문해서 여기 제가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 제 실력, 진짜 실력을 준비한 PPT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만 불시하는 질문에 대답을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런 데서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질문을 좀 하셔서 우리 다음보다 같이 이렇게 조금 더 풍요로운 그 정보와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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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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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